오늘은 갈등을 해소하는 대화를 하려면 이라는 제목의 단어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수단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설명문이니까 목적은 독자들을 이해시키는 목적을 가진 글이 되겠죠. 자, 이 설명문의 성격은 논리적이면서 체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중심 소재, 제재는 화법과 소통 방식이 되겠습니다. 말하는 법, 그러니까 소통 방식이 뭐냐? 화법과 소통 방식이 중심 제재가 되겠고요. 주제는 화법의 다양성, 다양하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대화 방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바로 이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글의 특징은 첫 번째, 화법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다른 집단 간의 원활한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한 내용이 서술이 되었다. 자, 그러면은 화법의 다양성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밑에 답이 나와 있죠. 원활한 의사소통. 화법이 다양하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이유는 바로 원활한 의사소통에 있습니다. 그 다음,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파악하며 공적인 상황과 사적인 상황을 구분하면서 차별적인 표현 및 비속어 표현을 삼가며 교양을 갖추어 대화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말하기 습관과 듣기 습관을 점검해보는 과정을 다뤘다. 이 글을 배운다면 우리 다양성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남녀의 언어의 차이가 있고 지역마다 언어 차이가 있고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말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어떻게 될까요? 오해와 갈등이 사라지겠죠. 결국은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파악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의 말하는 가운데서 오해나 어떤 갈등을 우리가 갖지 않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공부하는 목적이 있겠죠. 현대에는 굉장히 다툼이 많이 일어나죠. 또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점점 개인이 다양한 그런 개성적인 개인이 많아지죠. 그래서 다툼과 분쟁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가 다양성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면 그런 분쟁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겠죠. 자, 처음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140쪽 첫 번째 줄부터 20째 줄까지가 처음 부분인데요. 말하기 방식의 다양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수용의 태도가 처음 부분의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형식 문단 바로 7번째 줄까지 내용이죠. 식성에 대한 취향의 다양성. 우리 설명문의 처음 부분을 이렇게 친근한 소재, 바로 식성이라는 친근한 소재로 다양성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강원도 친구는 감자 수제비를 좋아하고 충청도 친구는 이런 다슬기 국밥을 좋아하고 전라도 친구는 쌀밥에 고들빼기 김치를 좋아한다. 이렇게 취향에도 다양성이 있듯이 화법에도 다양성이 있다라는 것을 글의 처음 부분에 친근하게 접근을 해서 독자들에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처음 부분을 서두를 이렇게 시작을 했죠. 자, 우리 처음 부분에 또 개인이나 집단 간의 말하기 방식이 다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개인이나 집단 간의 말하기 방식이 다른가 보면 이유가 있죠. 각기 살아온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정서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지역도 다르고요. 역사도 다르고 살아온 문화나 또 그 지역에 따른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말하기 방식조차 다릅니다.
그러면 말하기 방식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사회가 발전하려면 개인이나 집단마다 소통 방식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서로 존중해주는 태도를 지녀야겠습니다. 바로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바른 태도, 올바른 태도는 결국 무엇일까요? 인정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존중을 해라. 인정과 존중을 해주면 이렇게 다른 사람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말하기 방식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바른 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 바로 소통 방식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해라. 그 다음에 존중해라.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중간 일부분의 내용을 보면은요. 공적인 상황과 사적인 상황에 알맞는 말하기 방식이 나와 있죠. 자, 공적인 상황과 사적인 상황에 알맞는 말하기 방식. 교과서 몇 쪽에 있습니까? 141쪽부터 143쪽 19번째 줄에 있죠. 첫 번째 형식 문단, 공적인 상황에서의 소통의 어려움에 대한 사례들이 나와 있죠. 바로 어떤 사례가 나왔을까요? 제주도 방언에 폭삭 속았수다. 우리 방언이라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사투리가 되겠죠. 사투리에 이런 말 있죠. 폭삭 속았수다. 이 말은 제주도 사람들이 쓰는 말이죠. 방언인데 우리는 매우 수고했습니다 라고 알지 못하죠. 폭삭 속았수다 라고 하면 다른 지역 사람들은요, 얼굴이 폭삭 사갔다는 말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폭삭 속았수다를 다른 지역 사람들의 말로 번역을 한다면 매우 수고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런 제주도 방언에 우리 혜은이라는 가수의 노래에 뭐 감수강 뭐 이런 노래 있죠. 거기에 혼자 없어요 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혼자 없어요 라는 얘기는요 제주도 방언인데 그 말을 번역을 하면 어서 오십시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은 뭐 부부가 이렇게 뭐 어떤 가게를 들었는데 점원이 혼자 없어요 하고 제주도 사투리를 얘기를 했다면 오해를 할 수 있죠. 부인 빼놓고 나 혼자 오라는 말로, 그죠? 그래서 혼자 없어요는 어서 오십시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문학작품에 나래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날개보다 훨씬 더 이렇게 부드러운 어감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강원도 방언은 나래라고 쓰여진 게 지느러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강원도 사람들은 잘못하면 나래 하면은 이거 지느러미를 가리키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춘천 사람들은 나래를 지느러미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런데 강원도 방언에 이렇게 지느러미라고 있다고 합니다. 전라도 방언에는 또 이런 게 있어요. 고구마를 감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강원도 사람하고는 그 언어 소통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죠. 자, 이 말은요. 자, 이 나래라는 말은 형태는 표준어와 같지만 형태, 이 나래라는 거는 표준어, 그쵸? 같지만 문학에서는 날개보다 부드러운 어감이 되겠고요. 강원도 방언에서는 지느러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경상도에서 쓰는 말 중에 도넛, 도넛이 아니죠. 경상도의 문둥이를 갖다 문디라고 이야기하죠. 나병 환자를 이야기하는 거. 이런 지역적 방언이 있습니다. 공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지역 방언을 사용한다면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역 방언을 사용했을 때 소통이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소통이 어려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적인 상황에서 바람직한 말하기 방식은 뭐냐? 표준어와 표준 화법을 사용해라. 아까도 오해하기가 쉽다는 예를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그런데 방언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방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어떤 효과가 있는가 보세요. 그 지역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 정서 등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문학작품에서는요, 지역 방언이 그대로 문학작품에는 사용이 되죠. 오히려 그 사적으로 사용했을 때 아주 훨씬 더 정서를 잘 표현하는 게 방언이죠. 방언 사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효과는 뭐가 있나 봅시다. 자, 공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방언을 사용한다면 다른 지역 사람이나 집단 간에 소통하는 데 장애를 일으키거나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방언 사용의 부정적인 효과는 뭐냐? 소통하는 데 장애가 있고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적인 상황에서 이 말하기 방식에 지금 표준어가 나와 있죠. 표준어는 뭘까요? 표준어의 규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있죠. 시대와 지역과 사회적인 조건에 따라서 현대 서울에서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말이 표준어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준어는 이런 거고요. 표준화법은 무엇입니까? 가정이나 직장, 사회에서 혼란을 겪는 호칭어와 지칭어, 인사말을 언어생활 규범에 맞게 정한 거, 이것이 바로 표준화법이 되겠습니다. 호칭어라는 건 부를 때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버지 이름이 있는데 아버님, 어버님, 뭐 또 부부간에 남편이 뭐 부인을 지칭할 때 여보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이 호칭이죠. 호칭. 그 다음에 지칭어는 가리킬 때 한마디로 호칭어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두 사람이 대화할 때 이야기하는 거고, 지칭이라는 거는 두 사람 대화 사이에 다른 사람을 가리킬 때 하는 거죠. 지칭이라는 거 가리킬 때 하는 말이 지칭어입니다. 이거를 생활 규범에 맞게 만드는 것이 표준 화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방언이 필요한 사적인 대화 상황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방언 사용이 어떨 때 효과적이냐? 교양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는 사투리, 굉장히 이것이 어떤 효과를 주느냐면 친밀감이나 정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언이 그렇죠. 끈의 역할은 바로 방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향 사투리가 나온다 하는 것은 지역 방언이에요. 방언에는 지역 방언과 사회적 방언이 있는데 어느 특정 지역에서 쓰는 지리적 요인에 따라 쓰는 말을 지역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언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정을 느끼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좀 거리감을 느끼게 해주죠. 그래서 고향 친구를 만났을 때는 방언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고향 친구들에게 표준어나 표준화법을 사용한다면 거리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여기 고향 까치도 반갑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까치 하면은 반가운 손님이란 얘기죠. 고향 까치는 결국은 반가운 고향 친구를 빗댄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사회적 방언 아까 이야기했죠. 사회 방언의 의미와 이해 이렇게 보시면은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사적인 대화를 할 때 쓰는 말 그랬는데 사적인 대화 아닐 때도 사회적 방언이 사용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방언이라고 했을 때는 공적인 것보다는 사적일 때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사회 방언은요. 보통 계층이나 뭐 양반 계층, 상민 계층, 계층 또는 연령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이나 아니면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 쓰는 말, 그 다음에 성별, 남자와 여자가 쓰는 말이 다르죠. 그 다음에 직업에 따라 다른 언어를 쓰는 거, 이게 바로 사회 방언이 되겠습니다.
양반 같은 경우는 뭐 이리 오너라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상민이 뭐 이리 오너라 이런 말 많이 안 쓰죠. 그 다음에 우리 성별에 따라서 남자가 쓰는 말, 형, 누나, 이건 남성이 쓰죠. 여성은 안 쓰죠. 이에 비해서 여자는 뭐야? 언니, 오빠 이런 말을 쓰죠. 그 다음에 연령에 따라서는 중학생들이 많이 쓰는 말, 선생님을 뭐 담임 선생님을 담탱이라고 한다든지, 뭐 중학생을 중딩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청소년 연령, 나이에 따라서 쓰는 사회적 방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직업에는 여기 지금 뭐가 나면 산삼을 캐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죠. 삶을 가리킬 때 심이라고 표현해요. 다른 사람 알아듣기 어렵죠. 산삼을 캐는 초보자를 초댕이, 그 다음에 아주 능숙하게 일을 하는 사람을 산삼 캘 때 어인만이라고 하고, 낯을 가리킬 때 감제비라고 하는 게 산삼 캐는 사람들이 쓰는 사회적 방언이 되겠습니다. 결국 사회적 방언은 숨기기 위한 의도를 깔려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은어하고 그 특성을 가지고 있죠. 집단만의 정서나 지켜야 할 금기사항 등이 은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층이나 부류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자기네 구성원들끼리만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은어가 되겠죠. 그래서 사회적 방언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방언의 가치와 표준어 또는 표준화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이거는 어느 게 우어를 가리킬 수는 없죠. 어떤 경우는 방언이 좋고 어떤 경우는 표준어가 좋고. 자, 답이 없는 무의미한 질문의 예가 지금 나와 있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거는 의미가 없는 질문이다. 이게 왜 나왔을까요? 이런 예가 바로 두 대상을 놓고 우열을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고 어린아이한테 묻는 무의미한 질문을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죠. 각각 사용할 때의 효과적인 언어 상황이 있다. 각각 사용할 때 바로 이 두 대상이죠. 각각 사용하는 건 즉 한 대상은 방언이고 한 대상은 표준어를 가리킵니다. 두 대상은 방언과 표준어를 가리킵니다. 결국은 표준어와 방언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서로 다른 역할로 보완한다. 상호 보완적이다. 즉 어느 하나가 우월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